남성분들 혹시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평생 크기나 시간, 정력이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만족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그 남자를 본능적으로 경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준 남자, 자신의 영혼까지 황홀경으로 이끌어준 그 남자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간이나 쓸개는 물론이고 자신의 차와 명품 시계, 심지어 집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 부유한 여성들이 젊은 연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스캔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남자가 그녀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뇌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사랑과 종속의 감정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심리와 뇌과학 그리고 관계의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박선영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그동안 시도했던 모든 어설픈 기술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들 한 여자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까지 완벽하게 소유하는 진짜 방법을 그 적나라한 순서와 과학적 원리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뇌를 해킹하고 그녀의 본능을 당신에게 종속시키는 과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혹은 당신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의 가장 솔직한 생각이나 혹은 그동안의 실패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니 거의 99%의 남성들이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한 두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혹은 정복자처럼 방에 들어오자마자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곧바로 여자의 상반신, 특히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부터 만지려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방식입니다. 나름대로 분위기를 만든답시고 와인 한 잔을 마신 뒤 어설프게 키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정해진 교과서에 수순이라도 밟는 것처럼 차에 몇 분도 되지 않아 곧바로 두 사람의 본번, 즉 삽입이라는 본론으로 직행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면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파트너를 진정으로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욕구를 배설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믿고 당신의 그 조급한 본능을 억누르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순서를 주의 깊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관계를 시작하기 전, 침대에 들어가기 전 당신의 그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질 이 관계는 단 몇 분 만에 끝내야 하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지속되는 아주 길고 섬세한 오케스트라 연주 혹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전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신경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그 1시간이라는 긴 여정을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이라고 가정한다면 남성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삽입이라는 행위는 그 교향곡의 마지막 피날레 단 몇 분간 터져 나오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날레가 터지기 전까지의 아주 긴 시간, 즉 이 교향곡의 제1악장과 제2악장에 해당하는 준비 단계에서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주하느냐가 한 여자를 지루함이나 고통이 아닌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절정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이끄는 진짜 기술이자 이 모든 것의 핵심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도 장엄한 교향곡의 제1악장 그 준비 단계의 첫걸음이 바로 전신 마사지입니다. 왜 하필 마사지일까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사지라는 어찌 보면 원시적이기까지 한 이 행위가 일상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자의 모든 감각을 부드럽게 깨우고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안전하며 가장 과학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덜 민감한 곳에서 더 민감한 곳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그 순서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튼 그 방 안에서 가장 먼저 그녀의 어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으로, 그리고 허리를 거쳐 점차 아래로, 즉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부위 중에 어깨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적인 부위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인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그것이 전업주부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학생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가사 노동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끊이지 않는 육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만성적인 긴장을 양쪽 어깨에 마치 무거운 갑옷처럼 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이 가동되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비상사태, 즉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긴장하는 근육이 바로 어깨와 목 주변의 승모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생존 모드에서는 그 정반대의 시스템인 부교감신경계, 즉 휴식과 이완, 그리고 소화의 모드가 절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흥분과 애에게 분비는 오직 이 부교감 신경계가 완벽하게 활성화되었을 때, 즉 여성이 나는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구나 라고 느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녀의 어깨를 만지는 그 행위는 단순한 애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에게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처방이자 신경 안정제입니다. 당신의 따뜻하고 강하지만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손길로 그녀의 어깨에 뭉친 그 긴장을 부드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풀어주는 순간, 여성의 뇌는 비로소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성적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첫 번째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운동선수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경기에 임하기 전 굳은 근육을 푸는 준비 운동과도 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다음은 등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 등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등은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동시에 등은 척추라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과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생명의 고속도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취약한 등을 당신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 전체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쓸어내리거나 마사지 받으면 여성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심리적 편안함과 동시에 척추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 아주 신기하고 짜릿한 전율과 자극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자의 민감한 부분, 즉 성감대라고 하면 단 한 곳 혹은 기껏해야 가슴이나 엉덩이 이렇게 두세 곳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성적인 부위, 즉 어깨나 등, 목덜미 같은 부분이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때로는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불쾌할 수 있는 성기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심리적 자극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인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엔 엉덩이 윗부분, 즉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그 성스러운 천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압박해줍니다. 이곳은 여성의 생식 건강과 골반 신경이 직결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허벅지의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종아리로, 그리고 의외로 많은 감각 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된 손과 그 손가락, 사이사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만져주는 순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단 몇 분 만에 혹은 서둘러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고대의 도자기를 최고의 장인이 자신의 모든 혼을 담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온몸이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받으면서 여성은 자신의 머릿속으로, 그리고 온몸의 세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정말 믿을 수 없어. 이 남자가 정말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렇게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구나.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도구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바로 그녀가 이 감각을, 이 확신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여성의 마음과 몸은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그 어떤 녹슨 빗장도 없이 당신 앞에서 완전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엔 남자인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여자가 스스로 원하고, 심지어는 그 부드러운 자극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몸을 원하며 다가오게 되는 그 황홀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이 단계, 즉 여성이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받으려 하는 이 단계가 되면 이 관계의 진정한 주도권은 이미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고, 여성은 그 어떤 방어 기제나 수치심 없이 그 어떤 관계에서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원본 텍스트에서도 언급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금방 알겠지만 이 관계에서의 초보자와 달인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초보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루한 마사지를 해야 하나, 혹은 관계 전에 마사지를 도대체 왜 하지? 시간이 아깝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섬세하고 중요한 준비 단계를 빨리 건너뛰고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본번으로만 직행하려고 안달하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원본 텍스트의 깊은 통찰처럼 진짜 달인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마사지의 과정 자체를 마치 최고의 와인을 음미하듯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게 즐깁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제발 나를 만져줘 라며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다음 단계를 요구하고 애원해 올 때까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연주를 계속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겉보기엔 정말 클럽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플레이보이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는 무슨 출장이라도 가듯이 항상 자신의 차 트렁크에 아주 고급스러운 아로마 캔들과 라벤더 일랑일랑 등 여러 종류의 마사지 오일까지 완벽하게 구비하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조금 유별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기이하게 혹은 우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얄팍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죠. 그는 그 의식을 통해 여성의 뇌에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 귀찮거나
혹은 남자답지 못하게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 이 정성스러운 첫 번째 단계를 시도해 보세요. 여자는 틀림없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도 못했던 정성을 들인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향곡의 제2악장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이후의 중년 커플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윤활제, 의학 용어로는 질보습제 혹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러브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40대 후반, 특히 50대 이후의 갱년기 혹은 폐경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녀의 몸에는 그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명확하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생물학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성의 근원이자 몸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던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점점 그리고 아주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죠.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도 일부 여성의 성적 욕구 자체는 오히려 그 전인 30대나 40대 초반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이건 아주 흥미롭고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구가 더 높아진다니 좋은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진짜 비극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적인 욕구와는 정반대로 에스트로겐의 치명적인 감소는 질 내벽의 점액을 만들어내는 바르톨린 샘 등의 기능을 치명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리 정신적으로 흥분하고 원한다 해도 몸에서는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 건조증이며 이것이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면 질 내벽 자체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는 위축성 지렴으로까지 이어져서 관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마치 불에 타는 듯한 혹은 날카로운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남성분들은 이 고통을 단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정말로 잘 모르십니다. 여자가 충분히 젖지 않은 즉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는 그녀에게는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주는 고통을 동반하는 악몽이자 끔찍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갱년기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그 경험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그로 인해 애액 분비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녀의 생애 첫 번째 경험이 이처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닌 극심한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된다면 그 끔찍했던 기억이 그녀의 뇌에 마치 낙인처럼 공포심이라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그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평생 성교통에 시달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나 특히 음주 후에는 알코올이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고 신경을 둔하게 만들어 이질 분비액이 더욱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술 기운에 더 대담해질지 모르지만 여성의 몸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더욱 일어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이고 현명하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때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바로 윤활제, 즉 러브젤의 사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활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아픔을 없애기 위해 마지못해 사용하는 소극적인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의 윤활제는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뜨겁고 자극적이며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즐거움의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최근에 시판되는 훌륭한 제품들은 단순한 윤활 기능을 넘어서 피부에 닿으면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기능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시원한 느낌이나 짜릿한 흥분감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덕분에 이 작은 젤 하나가 단순히 건조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 사람의 어쩌면 다소 지루해졌을지도 모르는 관계 자체를 더욱 세우리를 넘치고 새로운 감각으로 가득 채워주는 마법의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합니다. 현재 질 건조증으로 고통받는 커플은 물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20대, 30대의 젊은 커플이라도 지금보다 더 색다른 경험과 더 높은 차원의 쾌감을 원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보길 강력히 권합니다. 가격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0,000원 혹은 20,000원 이하의 인체에 무해하고 수용성인 훌륭한 제품들도 너무나 많고 이제는 예전처럼 음침한 곳이 아니라 그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게 아주 쉽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비해서라도 혹은 더 짜릿한 순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가방 속이나 차 안의 글로브 박스 혹은 침대 옆에 작은 서랍의 비상약처럼 하나쯤은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남성의 센스이자 배려일 것입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당신의 소중한 파트너를 고통이 아닌 최고의 기분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훌륭한 도구의 사용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앞서 제가 길게 설명한 그 마사지, 단계에서부터 끈적이는 마사지 오일 대신 이 산뜻한 수용성 젤을 활용하여 전신을 마사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타이밍은 이제 본격적인 공격, 즉 삽입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충분히 아끼지 말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만 알려드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비밀스러운 팁은 그저 각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발라준다면 그 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따뜻한 손에 젤을 덜어 여성의 가장 소중한 부위에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여자가 수줍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역시 젤을 덜어 남자의 몸에 발라주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어떤 야한 말이나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성적 자극이자 이제 당신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라는 가장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허락의 신호가 되거든요. 만약 당신이 아직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특별하고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교향곡의 피날레의 깊은 결합의 순간과 어쩌면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관계 후의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첫 번째 단계인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통해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과 몸을 완벽하게 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현명한 윤활제 사용을 통해 모든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오히려 쾌감을 증폭시킬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윤활제를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활용했다면 남자인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흥분하고 그 결과 훨씬 더 빨리 절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윤활제는 마찰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매끄럽고 새로운 감각 자체가 남성의 성감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하게 증폭시키거든요. 원래부터 흥분하기 쉬운 타입의 남자이거나 혹은 오랜만에 관계를 갖는 남자라면 마치 50m를 전력 질주하는 육상선수처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몸은 마치 차갑고 두꺼운 무소에 솥을 달구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달궈져야 합니다. 그녀의 감정 또한 그 신체적인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아주 점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고조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황홀한 절정의 순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인 당신이 윤활제의 도움으로 조금 흥분되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 싶어서 자신의 그 주체할 수 없는 흥분감에 취해 바로 속도를 무섭게 올려버리고 자신만의 질주를 시작해버리면 결국 또다시 지겹도록 반복되던 그 비극, 즉 한쪽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황홀하게 끝났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려던 찰나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지독한 허무함과 배신감만을 안게 되는 최악의 결말이 또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가장 처음부터 그토록 목이 아프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제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관계는 최소한 1시간은 지속된다고 그렇게 강력한 마음가짐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기계적으로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일 뿐입니다. 그 1시간이라는 넉넉하게 확보된 심리적인 여유 안에서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다가도 때로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잠시 빠져나와 다시 그녀의 등을 마사지하거나 깊은 키스로 돌아가며 때로는 두 사람에게 익숙한 체위가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체위를 과감하게 시도하며 그녀를 마치 천국으로 향하는 아찔한 계단을 한 칸 오르듯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최고의 절정으로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이 당신에게만 편한 그 한두 가지의 체위만 지루하게 반복하지 마시고 중간에 과감하게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새로운 흥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감정의 고조가 마치 잔잔한 파도가 거대한 해일이 되듯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여자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행위와 당신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여자가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극받아서 평소에 그녀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소리를 내거나 혹은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혹은 그녀를 왜 저러지? 라는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당신이라는 남자 앞에서 그 어떤 수치심이나 걱정, 불안감도 없이 당신을 완전히 믿고 사랑과 쾌락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전부 내던졌다는 가장 황홀하고도 분명한 증거이자 당신이 받아야 할 최고의 찬사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토록 바라던 황홀한 절정에 도달한 후 바로 그 숨을 고르는 순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절정에 도달한 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관계가 끝났다는 그 안도감에 혹은 그 찝찝함에 급하게 몸을 일으켜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며 베란다로 훌쩍 가거나 혹은 씻고 올게라며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황홀했던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가쁜 숨이 서서히 잦아드는 바로 그 순간, 남자인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땀과 체액으로 젖어있는 곁의 여자를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녀의 귀에 대고 아주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혹은 널 진심으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해.
혹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오늘 나랑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만 아주 작은 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그냥 거실에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녀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설령 그 침실 안에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감각기관도 아닌 귓가에 직접적으로 와서 닿는 그 공기 반소리 반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그 어떤 억만음짜리 선물이나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훨씬 더 깊고 사적이며 강력한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이 친밀한 소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변형애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그 부드럽고 따뜻했던 속삭임의 여운은 그녀의 귓가와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여자에게 나는 이 남자에게 그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대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이 남자에게 마음 깊이 영혼까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확신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3가지의 순서대로, 즉 정성스러운 마사지로 그녀의 마음을 열고 현명한 윤활제로 그녀의 몸을 열고 관계 후의 진심 어린 속삭임으로 그녀의 영혼까지 감싸 안는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 진행한다면 그녀는 그야말로 완전히 당신이라는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 어쩌면 당신의 얼굴을 보며 입 밖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나 지금 당장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 이 사람 냄새를 더 맡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심지어 당신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 쪽에서 먼저 당신의 손을 잡으며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데 여기서 한 잔 더 마시지 않을래? 라고 당신을 거꾸로 유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이 먼저 요구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훨씬 더 뜨겁게 제2차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이자 심리 전문가로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마지막으로 경고해야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이렇게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처럼 강렬하고 황홀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과 동시에 그 행복감의 크기만큼이나 강력하고 막연한 불안감 또한 함께 품기 쉬워집니다. 어떡하지? 혹시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는 어쩌면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 건 아닐까? 그는 그저 하룻밤 장난으로 나를 대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그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과 걱정이 방금 전까지 천국에 있던 그녀를 순식간에 지옥 같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평소에 생각이 많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성격의 여성이거나 혹은 과거의 다른 남자에게 혹은 당신에게조차 상처받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 불안감은 정말 몇 배, 몇십 배로 훨씬 더 커집니다. 아주 드문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자신이 깊이 상처받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단순한 놀이 상대로 취급받았다고 오해하게 되면 그녀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토록 황홀했던 순간은 모두 잊힌 채 서로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심한 경우엔 이것이 스토킹이나 혹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선 이런 상황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남자인 당신에게는 득이 될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의 진심을 다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황홀하고 뜨거웠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임무가 끝난 것처럼 잘 가라며 바로 여자를 그녀의 집으로 쌀쌀맞게 돌려보내지 마세요. 만약 아침이 밝았다면 혹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더 보내세요. 예를 들어 꼭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혹은 어젯밤에 술을 마셨다면 따뜻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으러 가거나 그것도 정 여의치 않다면 그저 침대 옆에 누워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사랑 후의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그 뜨거웠던 관계, 그 자체보다 여성의 심리에는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여자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방금 경험한 것이 그저 하룻밤에 불타는 쾌락이 아니라 이 남자의 깊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자신이 온전히 감싸여 있었다는 최종적인 확신을 얻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도 반드시 그날 안으로 혹은 늦어도 다음 날이라도 당신이 먼저 그녀에게 꼭 연락을 하세요. 그것이 짧은 문자 메시지든 혹은 다정한 목소리의 전화든 좋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어제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밤이었어. 혹은 이상하네 출근했는데도 자꾸 내 생각이 나. 이것은 결코 귀찮거나 혹은 자존심 상하는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천국 같은 경험 후에 어쩌면 지옥 같은 불안감에 홀로 떨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그 어떤 육체적 결합보다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마무리 행위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당신이라는 한 남자를 통해 육체적인 절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느꼈을 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제가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녀의 간과 쓸개는 물론이고 그녀가 가진 그 전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이 그리고 이 긴 글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결코 대단한 비밀 기술이나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상대방의 몸과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헤아리는 이해. 그리고 그녀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혹은 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 이 세 가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잊고 지냈던 이것이야말로 한 여자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남자를 진정한 천국으로 함께 이끄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토록 길고도 어쩌면 불편했을 수도 있는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 순간까지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저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에 아주 작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사랑과 성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 세상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